이번에는 사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8.15 광복절 특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 이 문제인데, 특히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뭐 친명계 아니면은 친문계 가리지 않고 사면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조국 전 대표 사면 복권을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휴가 보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함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하는데 국민 여론이 어떨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조국 혁신당이 어떤 위치로 다시 자리매김할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때 사면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걸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진짜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냥 헌법에 나오는 사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여론 흐름이 어떤지 장관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사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뭔가 잘못한 거를 용서해 주는 걸, 이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면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면 해요. 대통령이 새로 됐는데, 이제 새 시대가 열렸으니, 그동안 민생범죄 저지른 사람들 일괄 사면해서 범죄, 전과 다 없애주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자. 네. 또 여야 양쪽의 정치인들도 좀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사면할 테니까 피선거권을 회복해주자.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옛날에 이제 왕이 가지고 있던 사면권인데, 이게 현재 여러 나라 헌법에 살아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법 체계만으로 뭔가 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조국 전 대표가 전형적인 경우예요. 네.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너무 가혹하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면권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헌법 79조에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게 명이라는 표현입니다. 명하면 그냥 다 되는 거군요. 어떤 그렇죠. 절차 필요 물론 없이. 이제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단서들이 있지만, 네.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명할 수 있다. 이게 옛날에 왕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금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한테 주고 있는 거죠. 네. 자, 헌법상은 그렇고요. 여론 흐름은 장관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서 2일부터 4일까지 네. 3일간 조사를 했었는데, 사면 찬성이 48%, 조국 대표입니다. 네. 반대가 47.6%입니다. 팽팽해요. 네. 근데 그 전 조사에 비해서는 찬성은 아주 미미하지만 좀 올랐고, 네. 반대는 미미하지만 좀 내려왔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사면에 대한 반대가 좀 더 높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미 이 정도, 게다가 40, 50대 쪽에서는 찬성이 훨씬 높고, 네. 20, 30대는 반대가 좀 높습니다. 공정에 민감한 20, 30대는 반대가 높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자면 네. 이런 좀 이게 민감한 사면권은 맷집 좋을 때 해버려야 돼요. 네, 지금이 가장 좋을 때? 초기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매번 특사 시기가 있을 때마다 이 안건이 제일 주된 의제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다음은 성탄절 특사. 그렇죠. 연말 되면은 네. 어떻게 할 거냐, 또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저쪽이 되면은 누구하고 맞출 거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지자들의 압박들은 더 커지잖아요. 이 정도 살았으면 이번에도 안 해. 이렇게 되는 부담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는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네.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는데 되게 부담을 덜어줬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는 면에서요? 예를 들어서 문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만약 안 했을 경우에 네.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면이 맞냐면 저는 당연히 사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당해왔던 그 부분에 마땅한데 네. 이게 어쨌든 현실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그렇게 도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번에 사면할 것 같습니다. 사면할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시고 했던 게 네. 이런 여론 지형을 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대5 정도가 된다면
사면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은 좀 있으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사면을 명할 수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이 보수 쪽에도 누구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균형을 좀 맞춰야 될 텐데 누구를? 근데 정원석 원내대표가 이 문자 강훈식 실장한테 보내다가 걸렸잖아요. 네. 근데 조금 이 급이 너무 안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에 조국을 사면하려면 저쪽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쪽에 사면시켜도 별로 정책에 영향력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럼 거기다 저쪽에서 원내대표가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통합차원이라면 저쪽에도 꽤 그 유력한 사람을 사면해 주는 게 균형이 맞지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냥 그럼 저쪽을 안 해주고 사실상 안 해주고 조국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 시각에서 보면 조국은 뭐 이재명하고 같은 편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편만 사면해주네. 이제 이런 부담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누굴 잡아 넣어야 되나? 맞추려고? 지금 잡아 넣어도 형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게 민생 사면들 많이 하실 거고,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사면권을 둬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면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되게 포지티브한 권한이잖아요. 잡아 가두는 게 아니고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결단, 그다음에 대통령의 통치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히든 카드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장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보수든 진보든 또 진보 내에서도 보수 내에서도 좀 너무 심했던 게 아니냐 이런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양쪽의 무게라는 프레임으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저쪽에 굵직한 사람이 잡혀들 때까지 이쪽에 굵직한 사람은 아무도 못 나온 이건 사면의 취지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니 아까 저 방송 전에 장모님 말씀하셨던 최순실 씨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뭐가 잘 안 맞나요? 그거는 또 국민 정서상 국민 감정상 쉽지 않죠. 조국 대표님이 같은 선상에서 사면한다고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차라리 나 사면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면 복권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선거권이 피선거권이 살아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차기 경쟁 주자. 그러니까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을 더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갑자기 이제 본인이 힘이 이제 이렇게 센데 갑자기 차기 대선 주자가 막 이렇게 올라와. 그랬을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할까요? 저는 예전 당원이 아니고 예전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이 진영의 이익보다 자기의 정치 이익을 먼저 앞세우면 심판받습니다. 뭐냐면 이 정부가 이제 출범했는데 그리고 기대를 모으고 잘하고 있는데 차기 주자라고 해가지고 그것과 약간 차별성이 이루어지거나 차기를 위한 도모하는 정치의 행위를 누구보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감각적으로 알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조직을 움직여가지고 가는 그런 선거 풍토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래서 사면만 하면 되고 뭐 복권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 지방선거도 있고 사면 복권을 붙여서 하면은 그냥 가는 건데 사면만 하고 복권하지 않으면 그게 지방선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사면 복권을 한 쌍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면 복권이 될 거고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의 역할을 뭐 또 하는 것 또한 정치적으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구태여 나눠서 할 필요 없죠. 하려면 같이 해야죠. 사면 복권 같이. 그때서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죠. 하게 되면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 다음에 행보가 아까 이제 장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차기 주자로서의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은 안 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비슷하게 보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정치라는 게 뭐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로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또 뭐 어떤 분들은 조국 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 몫을 많이 갉아먹을 거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정치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굉장히 지금 유동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굵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겁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 복권 해 마라. 이렇게 딱 일도 양단하듯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옳지. 거기서 무슨 정치적 계산하고
이재명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의 그거보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선거의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거죠. 네, 그러니까 호남 쪽이 실제로 민심이 어떻게 결정할 건가와 무관하게 조국 혁신당은 조국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리더십이 복권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이제 한번 태세를 딱 갖추어 볼 수 있는 그게 생기죠. 그리고 사면 복권에 대해서 정치의 일선에서는 스타트하는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 계속해서 쭉 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훨씬 계기성이 뛰어나고 네. 사람들의 관심들을 모으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된다고 해도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 진영에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민주당의 유권자들도 선택권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반대로 이른바 TK에도 당 하나 새로 나오는 게 맞아요. 왜 맨날 국민의힘만 찍어야 되고 윤석열만 지지해야 됩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정치 원론적으로 봐도 이렇게 다당제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이 의석이 12, 13, 그 정도 되나요? 거기서 내년 지방선거 때 의미 있는 교두보를 어디든 좀 확보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경쟁,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까 언급하기도 하셨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본회의장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사면 복권 요청하는 문자를 거기도 웃음 표시 2번이나 써가면서 해가지고 약간 민망하게 됐습니다. 약간 좀 망신을 당한 셈인데 보통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보통 이렇게 당대표급이 이렇게 전달을 하나요? 대통령실에? 네, 원래 하는 겁니다. 네. 이게 8.15 연말 이렇게 앞두고 의견 수렴을 해요. 네. 지금 당연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그래서 그분하고 이걸 대통령이 직접 할 수는 없고 비서실장이 또 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노출이 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당내에서 좀 타격이 있고요. 네. 좀 이상하죠. 이렇게 네. 겉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막 공격하면서 이렇게 정치적 거래 안 하겠다 했는데 해놓고 딱 거래하는 게 그것도 눈웃음까지 쳐가면서 그러니까 눈웃음이 포인트였습니다. 그 포인트죠. 네. 선생님 좋아하는 협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그 전에 너무 대여 공세를 세게 한 게 잘못인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쿨하게 했으면은 이런 게 이렇게 들켜도 별로 부끄럽지 않을 텐데 네. 앞에서 너무 강경하게 얘기해놓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앞뒤가 안 맞네 이렇게 해서 망신을 당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가 본인의 개인 민원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비서실장에게 대표급이 보낸다는 말은 당내에 협의가 된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웃음까지야 협의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웃음은 아니겠죠.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을 거고 통상적으로 각 당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법무부에서 명단들을 좀 정리를 한 뒤에 대통령께서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상적인 방법인데 깔아놓은 자락이 자기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네. 너무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는데도 본회의장이나 어디나 전화기 들고 들어가는 의원들 전화기 다 걷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전화기 걷어가지고 그것만 깔아놓으면 기사거리가 막 넘쳐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송원석 대표가 두려운 거는 뭐냐면 공개된 그분들이 사면이 안 된다면 이건 분명히 그 대표의 이 누설되고 그렇죠. 그 전에 자락을 깔았던 부분들에 의한 타격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금 신분이 2개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 권한대행이면서 원내대표. 네. 이게 참 묘한 대목인데요. 민주당도 보면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대표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근데 그동안 김병기 원내대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역할이 좀 다릅니다. 대표는 이 전체 국민 또 당원 선거 이게 좀 대표 쪽에서 하는 일이고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대표는 싸워도 원내대표는 싸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최근에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아니 이게 참 싸워야 되기도 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도 하고 좀 난감하다. 근데
대표가 새로 뽑히니까 이제 난 아주 홀가분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의 고생하던 되게 자기 분열적인 상황이 지금 거기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꽤 그 협상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비대위원장 하는 바람에 정부 여당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고 그러지만 그쪽도 대표가 선출되고 나면 대화를 많이 하는 쪽으로 대표가 지금처럼 김문수 대표 되면은 진짜 좋아하겠네요. 싸움 거기서 다 할 그렇죠. 거니까. 이제 확실히 역할 분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대표나 김문수 대표가 너무 싸우는 건 좀 곤란하다고 봐요. 그건 안 됩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도 국회에서 그렇게 많이 싸우는 모습이 약간 재밌고 시원하게 느껴질지언정 그게 별로 도움은 안 되잖아요. 사실 뭐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또 여야 원내대표 이렇게 5사람이 앉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현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토론하는 모습. 이걸 좀 꼭 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질지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포차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매주 화수목 밤 9시에 방송하는 거 아시죠? 저희는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